안녕하세요. 유다스 특허 사무소의 문동철 변리사입니다. 국내에 상표 출원을 하고 나서 해외로도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와 같이 국내에 상표 출원을 하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해외에 상표 출원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 출원이고, 두 번째로는 파리 조약에 의한 상표 출원인데요. 먼저 파리 조약에 의한 상표 출원은 각각의 개별국으로 상표 출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각각의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 출원은 다국가 1출원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상표 출원 방법 중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 출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첫 번째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 출원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 출원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 출원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 출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파리 조약에 의한 해외 출원 절차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상표 출원을 한 출원인이 해외 출원을 하고자 할 때 먼저 A국에 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B라는 나라에 출원을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C라는 나라에 출원을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국가별로 출원을 하고자 할 때 파리 조약에 의한 해외 출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A국이 미국이고 B국이 일본이고 C국이 중국이라고 할 때 이 출원인은 미국 특허청에 영어로 된 출원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 특허청에는 일본어로 된 출원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특허청에는 중국어로 된 출원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각 국가별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이때 각각의 국가별로 출원 절차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경우에는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인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출원인이 A국과 B국, C국에 출원을 하고자 할 때 먼저 한국 특허청에 하나의 언어로 된, 보통의 경우에는 영어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된 출원서를 한국 특허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수리한 한국 특허청은 국제사무국이라고 하는 와이포에 출원 서류를 이관을 하게 되고요. 이 국제사무국에서 출원인이 지정한 A국과 그리고 B국 그리고 C국에 지정이 되었다라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드리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서 A, B, C와 같이 여러 나라에 출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 출원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출원이 필요한데, 이 기초 출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한국 특허청에 상표 출원이 진행 중이거나 한국 특허청에서 등록된 상표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의 상표 출원 또는 등록 상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 등록의 종속성인데, 이를 집중 공격이라고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 출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 출원이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이 기초가 된 상표 출원 또는 등록 상표가 소멸을 하거나 상표권자가 변동된다든지 하는 권리 변동이 있게 되면 국제 등록 후 5년간은 우리나라에서의 권리 변동에 종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 출원의 지정 상품이 삭제되거나 거절 결정이 되거나 또는 등록된 권리가 존속기간을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소멸되거나 무효심판 등에 의해 무효 등으로 소멸이 되면 마드리드 국제 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기초 출원이 상표 출원이라고 할 때 기초 출원
지정 상품이 출원 시에는 20개였는데 20개 중에서 10개를 삭제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삭제된 지정 상품은 국제 등록에서도 그만큼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출원이 된 상표가 거절 결정이 되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무효 등으로 소멸되면 국제 등록도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제 등록의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중 공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해외 10개국에서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해서 상표 등록을 받았다라고 할 때 상표권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타인이 10개 나라에서의 등록 상표를 다 무효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경쟁자가 기초 출원이 되는 상표 출원이 등록을 받지 못하게 저지를 하거나 이미 등록받은 상표를 무효시킴으로써 다른 지정된 국가에서의 상표 등록도 동시에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는 그 타인은 기초 출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집중 공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등의 지정국에서의 상표권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이 원칙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일본에서 상표권을 획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기초가 된 한국에서의 상표 출원이 거절되거나 또는 기초 출원이 되었던 등록 상표가 소멸되었다라면 이 미국 또는 일본에서도 그러한 상표권이 소멸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 출원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 출원을 하나의 본국 관청에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를 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 등록을 획득을 하고 지정국에서 등록되면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본국관청은 한국특허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그 국가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지정된 국가의 특허청이 지정관청이고, 이때의 본국관청은 출원 서류를 최초로 수리를 하는 관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 등록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국제 등록은 개별국에서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고 나서 등록된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고, 와이포라는 국제사무국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한 결과 특별히 하자가 없는 경우에 국제 등록 번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국에서의 상표 등록과는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출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 선임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출원 서류를 한국 특허청에 제출을 하면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A, B, C 국가에 상표 출원을 하고자 할 때도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 출원 단계에서는 A, B, C 국가에서의 대리인을 선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인 선임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A, B, C 국가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절 시에는 현지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표 출원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권리 취득 여부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지정국 관청에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까지 상표 등록 여부를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특허청에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 출원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 국제사무국에서는 지정국 관청, 예를 들면 A국, B국, C국 특허청에 지정을 받았다는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까지 상표 등록 여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지정국 관청에서 국제사무국에 등록 여부를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등록 후에 지정국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 출원을 한 이후에 A, B, C 나라 이외에
D 나라에도 출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D 나라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입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의 상표권자가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되었을 때 각각의 지정국에서의 상표권자도 갑에서 을로 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A, B, C 국가에서의 각각의 상표권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정국에서의 상표권자가 갑에서 을로 변동되었다라는 내용을 국제사무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국에서의 상표권자의 변동 사항을 일일이 국가별로 다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 출원은 하나의 출원으로서 다국가에 출원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 출원의 특징으로는 국내에서 상표 출원 또는 이미 등록받은 상표가 존재해야 되고, 이를 기초로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 출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 출원이 있어야만 상표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 등록의 종속성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 등록 후에 5년 동안은 기초 출원이 되는 상표권의 변동 사항에 의해서 국제 등록도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 출원 제도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출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정국에서의 대리인을 선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리 취득 여부가 명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정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표권 관리가 일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